2012년도에 이제 백록민 선생님이라고 또 지금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장 하시는 성형외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백규 선생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지금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제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백록민 선생님이 또 요때 논문을 하나 내셔요. 근데 이 논문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게 2012년이잖아요. 지금의 뼈 수술을 하는 윤곽 수술을 하는 의사들한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논문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 이후로 많은 것들이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 논문에서 광대 수술하고서 분류압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종류가 4종류 타입 정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사실은 이 논문은 분류압이 생기는 거에 대한 4가지 구분이었어요, 사실은. 이 논문은. 그런데 이 논문을 한번 보면 이렇게 있던 광대가 여기가 절골이 되고 여기는 벌어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뭐 열의 한 6, 7에서 요런 정도의 갭이 거의 관찰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조금 떨어지죠. 요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여기는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타입이 이제 타입 1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장 흔히 관찰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타입 2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가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메인이 여기가 메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도 조금 벌어지긴 하지만 여기는 여기가 메인, 밑으로 떨어지는 게 메인, 아치 쪽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메인인 경우. 자, 타입 1은 여기서 벌어지는 경우가 체부 상방에서 벌어지고 아치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였다면 여기가 메인이고, 타입 2는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가 떨어지는 경우. 이제 다 이런 경우가 있다. 타입 2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 3는 체부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아치의 이 연속성, 이 라인 자체는 유지가 되는데 얘가 아예 그냥 체부가 덩어리째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입 4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디제스터러스한 아주 그냥 절망적인 경우인데 아예 광대가 통째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경우로 나눠서 이제 분류압의 경우를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논문이에요. 2012년도에 이 무렵에 저도 이런 것들 정리해서 블로그에 포스팅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또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이제 보고가 되고 많이 볼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신 논문이에요. 근데 이 논문에서 말미에 이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상에서 보는 광대를 수술하면 볼이 처진다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보고 논문 이론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광대가 줄어들어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 이렇게 밀어 넣는 거, 이걸 셋백이라고 저희가 이제 의사들끼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밀어 넣는다, 뒤로 넣는다 해서 셋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 넣기만 하면 이 마세터 머슬의 볼륨 자체가 약간 세깅이 일어나서 여기 칙드롭이 생긴다. 그래서 자세히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볼이 처지는 게 여기가 있고요. 여기 앞볼 쪽에 여기 처지는 게 있고 여기가 늘어지는 게 있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수술은 광대가 줄었을 때 볼이 처지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논문이에요. 2012년도에. 근데 여기서 볼처짐을 말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요 팔자주름 있는 요 앞광대 쪽의 볼처짐이 아니라 이 사각턱 여기에서 이렇게 볼처짐이에요. 여기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칙드롭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마세터 머슬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처진다. 근데 광대 수술 후 대부분 환자들이 말하는 볼처짐은 여기가 불룩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불룩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면 교근이 조금 짧아지면서 두꺼워지면서 아래로 중력 방향으로 조금 늘어진다. 요 얘기고요. 그리고 광대뼈 자체가, 광대활 자체가 절골되고 밑으로 처지면 볼이 더 불룩해진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면 광대를 안으로 줄일 때 약간 위로 끌어올려야 볼처짐이 없다. 요게 이제
광대를 상방 고정하면 볼처짐이 없다라는 거에 이론적인 배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진은 CT는 이렇게 처러진 경우, 벌어져서 밑으로 내려온 경우 마세트 머슬이 불룩하고 잘 있는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슬림한 느낌이고 여기는 조금 이렇게 불룩하고 여기는 슬림한 느낌이다. 그래서 요게 떨어져서 생긴 게 요게 원인이다 라고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논문이 광대를 상방 고정해야 볼처짐이 안 생기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만든 논문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현역에 계시는 선생님들, 저를 포함, 이 논문 때문에 광대를 상방 고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제가 거의 이제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조금은 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광대 수술하고 환자들이 볼쳐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광대 수술하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뭐 이런 데가 처져 보여요. 입꼬리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 여기가 불룩해졌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이 그런 이론적 배경을 만들게 됐고 그런 이론적 배경이 의사들에게 이 논문을 또 자세히 본 게 아니라 그냥 광대를 상방 고정하면 볼이 안 쳐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의사들도 생각하고 상방 고정하는 게 이제 막 바람이 불었죠. 2000년도에 김영환 선생님이 논문을 쓰실 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L자 절골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를 다른 논문에서 또 정리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논문에서 이게 이제 중국 분인데 뭐 이런 절골에 대해서 논문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에요. 워낙에 김용화 선생님이 한 방법은 이거다. 입안으로 이렇게 절골해서 광대뼈를 이쪽 방향으로 이제 메디알리제이션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리지널 L 쉐입은 또 이쪽 방향으로 자른다. 그래서 뼈가 삭제되는 게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다. 근데 우리는 이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만든다. 뭐 이런 논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L자 절골의 방향이 약간 이 방향에서 점점 이렇게 누워가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논문들의 이제 이유가 이제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요런 내용들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교근이 이렇게 땡기고 자이고마티커스 메이저 머슬이 이렇게 땡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여야 되고 이렇게 상방으로 고정할 때는 위로 올리면서 안으로 밀어넣고 뒤로 밀어넣는다 뭐 이런 벡터 갖고 얘기하는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절골 방향을 보면 대부분 이런 방향을 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자꾸 절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절골을 하면 안으로 가고 요게 짧아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자기들이 하는 방법에서는 이렇게 그린 스틱으로 잘라서 그러니까 완전 절골 안 하고 부분 절골하고 밀어 넣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퀵광대 광고거든요, 사실은. 논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퀵광대로 뭐 이렇게 분류합이나 이런 거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절골 방법에 대해서 제가 왜 관심을 두게 됐냐면 언제부턴가 절골 방향이 이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절골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병원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이 뼈를 빼고 잘라내고 이 위에 뼈를 잘라내고 얘를 일로 올라갔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대를 상방 고정하니까 뭐 피부 처짐이 없다, 볼 처짐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이게 이론이 배경이 되면서 의사들이 정리가 안 된 채로 혼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백능민 선생님이 이 논문을 쓰실 때만 해도 이건 교근 얘기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볼처짐 여기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또 앞으로 이렇게 뼈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앞볼이 볼록해질 거야 라고 광고하는 병원들이 생겼어요.
이런 절골 방법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러면은 앞볼이, 앞광대가 튀어나온다라고 말하려면은 도대체 앞광대가 어딘지부터 우리 정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우리 뼈 구조와 피부 음영 구조에서 이 부분이 앞광대고 이 부분이 45도고 이게 옆이다, 옆광대다, 이렇게 조금 우리끼리라도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광대 수술을 할 때 옆에서 사선에서 보면 이게 앞광대고 여기가 45도 광대고 이게 옆광대고 이게 뒷광대다 라고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절골을 할 때 일반적인 L자 절골은 이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앞광대에 거의 영향을 안 주죠. 그런데 만약에 절골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광대를 조금 영향을 주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밀어 넣는 부분이에요, 안쪽으로. 그럼 여기가 튀어나올 일은 아예 없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뼈를 삭제를 하고 얘를 올리니까 여기가 볼록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안 맥히거든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래서 앞광대가 나오려면은 이런 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45도 여기 절골해가지고는 여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모 병원에 이제 10년치 정도, 10년 좀 안 되는 어떤 광대 수술 환자, 저한테 상담 온 환자, 수술하고 온 환자를 정리해 본 거예요. 제가 수술한 케이스는 아니고 그 병원에서 상담 왔던 환자들을 꾸준히 한번 모아보니까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16년도에는 절골 라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상방 고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뭐 절골 라인이 뭐 삐뚤어지거나 막 이렇게 누워버리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2017년도 가면은 절골 라인이 비슷하죠. 근데 왠지 여기서 잘라내는 뼈의 양이 많아지면서 여기가 비기 시작해요. 상악동이. 자, 2017년하고 16년하고 이 상악동 개방되는 걸 보면 17년에 훨씬 더 많이 개방이 돼요, 여기가. 그 얘기는 뭐야? 상방 고정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2018년도에 가면은 상방 고정이 더 적극적으로 되는 거 맞고, 절골 라인도 자꾸 이 눈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보시면 2016년 때는 절골 라인이 요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로 가면 이 눈 옆으로 자꾸 붙어요. 이게 보이죠? 그 다음에 2018년 또 다른 사진 보면 점점 더 눈 쪽으로 바싹 붙이게 되죠. 점점 더. 그러면서 상방 고정하는 양은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가면은 아예 이제 위로 붙어버렸죠. 근데 이제 뭐 왼쪽으로 좀 다르긴 한데, 안화골 쪽으로 바싹 붙여서 고정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이때 2019년도부터 또 특이한 일이 발생해요. 뭐냐면 여기 플레이트가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플레이트를 위에 고정하는 방법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2018년도까지 고정을 할 때 이렇게 여기 하나 했고 여기 하나 했다면 2019년도부터는 여기 하고 그 위에 하나 더 엎어서 하는 일이 벌어져요.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2020년도 가면은 그게 더 심해져요. 그리고 절골 라인은 눈가 쪽에서 갔다가 앞으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해요. 점점 다시. 그리고 2020년 다른 사진 보면 또 그때는 혼재돼 있어요. 막 눈 옆으로 바싹 붙였다가 뭐 어떻게 되고. 근데 플레이트는 이때 특징적으로 이렇게 업어 맺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보면 절골 라인은 바싹 붙이다가 조금씩 다시 아래쪽으로 후퇴하는 게 보이고, 상악동 올려서 상방 고정하는 양은 계속 올라가고, 플레이트는 이렇게 이중으로 업어 맺히는 고정이 점점 나오고요. 그러면 2020년도 보면은 절골 라인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플레이트 업어 놓은 모습은 계속 관찰이 되죠. 플레이트가 여기에 무려 몇 개예요?
플레이트 3개에 나사만 8개, 1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은 더 심하게는 이런 식으로까지. 여긴 플레이트가 거의 몇 개인가요? 이거 확대해서 본 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플레이트가 사용됐고, 스크류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사용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쪽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되면 앞광대의 기준점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앞광대라고 할 수는 있죠. 물론 정확하게 여기는 아니지만 앞광대에 포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뼈가 나오거나 살이 이렇게 돼서 나오거나 하는 것보다는 나사가 박혀서 앞광대가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광고 홍보를 하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게 뭐 나쁘다 좋다 말할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한다고 꼭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이게 광대 수술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과하죠. 근데 앞광대를 확실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트로 볼륨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플레이트로 고정을 한다기보다는 플레이트로 볼륨을 준다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광대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광대 수술에서 앞광대가 나오는 거는 두 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플레이트를 많이 박아서 앞광대가 나오는 거, 또는 상방 고정할 때 이렇게 메디알리에이제이션, 중앙으로 안쪽으로 밀어서 뼈를 올리니까 그 위에 붙어 있던 살이 이렇게 같이 따라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 논문에서 이렇게 메디알리제이션을 하면은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45도 광대의 축소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플레이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골 라인이 보통의 경우 요런 라인을 따라가던 정도였다면, 요 정도에 따라갔다면 점점 더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더 올리려고. 더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있는가 하면 또 한때는 요 방향에서 절골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일로 올라가는 절골 라인을 만드는 게 또 유행했던 적도 있었죠. 지금은 조금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도 아직 몇몇 병원에서는 막 눈가에 바싹 붙여서 이렇게 L자로 한다, 뭐 이런 병원들이 있죠. 반대로 각도를 눕혀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앞광대 얘기를 하는 병원도 존재를 해요. 근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었으면, 앞광대가 말대로 그렇게 나왔으면 굳이 플레이트를 이렇게 박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교근이 일로 당기잖아요. 근데 절골 라인이 이렇게 되면요, 플레이트가 박히는 힘이 이 교근을 이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더 많이 박아야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분류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애초에 L절골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이 광대 체부뼈가 이 교근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절골 방법이에요. 최초의 광대 수술은요, L자 절골을 하지 않고 그냥 체부 쪽을 일자로 쫙 잘랐어요. 이렇게 두피로. 근데 L자 절골을 한 이유는 광대뼈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이 L자에서 이 뼈가 여기 걸려서, 이 뼈에 걸려서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려는 목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광대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때 이 논문들하고 기존의 역사랑 제가 갖고 있는 광대 수술에 대한 생각들을 또 다른 논문 좀 몇 개 포함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한 얘기, 앞광대가 나와요? 이 얘기, 광대하면은 앞광대가 나와요? 이 얘기, 이 부분은 앞광대 부분이 맞아요. 근데 뼈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살이 일로 갔다고 해서 살이 여기가 볼록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상악동 열리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경각심이 없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뭐 열린다고 건강상에 문제 생기는 건 딱히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형외과에서 원칙이라고 말하는 거 또는 단순 상식 그런 것들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